안녕하세요. 책이라는 창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북카페의 고은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번 시간 북카페에서는 책을 사랑하는 분이죠. 이근규 제천시장을 만나 과연 어떤 책과 대화를 했는지 북카페를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근규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책을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만큼 늘 책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나 이근규에게 책은 어떤 존재인가요? 네.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많은 세포가 있죠. 머리카락, 피부, 다양한 이제 세포가 있는데 그 많은 세포들로 우리 육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네. 제 생각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책이라는 세포로 수많은 책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네. 책과 이근규의 삶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책과 이근규는 동일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근규의 삶 이꼴 책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재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네, 이 책을 다 읽으신 거죠? 거의 90% 다 읽었다고 봐야죠. 네. 그 중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참고 자료로 이렇게 네. 본 책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제가 책을 사서 네. 읽고 그리고 꽂아놓습니다. 읽지 않은 책은 제 책상 위에 늘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년 단위로 봤을 때 네. 시장님께서는 책을 한 몇 권 정도나 읽으시는 거죠? 요즘은 이제 제가 업무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는 못 보지만 이제 평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1년에 그래도 한 100여 권 이상은 보는 거 같고요. 와. 제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독서를 하는 시점을 기준해 보면 네. 제가 이틀에 3권을 읽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3권이 세 좀 권. 가능한가요? 그렇죠. 하루에 이제 1권 반 정도 읽는 네. 셈이죠. 예, 네. 예. 그렇게 제가 책 읽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네. 저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배운 내용 중에 남아수독 오거서 이런 책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모름지기 남자람은 7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었는데 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네. 그 과거 시절, 옛날 시절의 수레보다 요즘 수레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옛날보다는 더 양적으로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루에 1권씩 생각했다가 좀 늘려가지고 이틀에 3권 이렇게 시작을 해서 평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창 시절에 들었던 그 문구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하셨다. 꼭 그건 아닌데 그 전에도 네. 책은 읽었겠지만 저렇게 많은 양의 독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었죠. 그렇군요. 네네. 중학교 시절에 네. 이제 저희 시대에는 다 어려운 시절인데 중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노점상도 하고 행상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냈어요.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일부 나눠서 제가 보태야 되는데 네. 그때에 이제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 보니까 책이나 또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너무 아쉬웠고 그 다음에 독서실에 앉아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이지 못하고 책을 못 읽는다는 것은 핑계는 될지언정 내 삶에는 결국은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내가 버는 돈 가지고 책을 사봐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꼭 사보겠다고 맘먹고 산 책이 최초의 책이 이겁니다.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처음으로 산 책. 그럼요. 네, 이게 1971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네. 책 자체가 무슨 고전이거나 명작은 아닐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때의 노점에 있었던 책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딱 맞는 책이었었어요. 금액에 맞는 책.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게 한 20원 주고 산 걸로 기억합니다. 20원이요? 네. 중고책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잊었던 강가의 새벽이라고 하는 양임자라는 소설가가 쓴 책인데요. 네. 이게 제 돈 주고 산 거로 봐서는 최초의 책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서 보다 보니까 대개 이제 중고책을 많이 사봤어요. 서울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청계천 가면 이제 유명한 헌책방 많죠. 거리가 있었어요. 네. 거기를 다니면서 고전부터 현대문학 또는 평론, 에세이 다양한 책들을 하여튼 사볼 만한 책은 다 사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버스에 서서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버스에서 읽고
걸어다니면서 신호등 대기하면서 읽고 와. 이런 속에서 제가 그래서 옛날에 안경을 안 썼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안경을 쓰게 됩니다. 책을 보고 눈이 나빠지신 건가요?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닐지 네.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읽다 보니까 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소설이라면 주인공과 네. 주인공의 이야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아픔, 즐거움, 모든 희노애락이 제 삶 속에 하나하나 가슴 속에 담기는 그런 실체적인 어떤 그 동일체가 되는 그런 네.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예, 제가 뭐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어린 왕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왕자. 예, 네. 어린 왕자만 해도 그게 1943년도인가 처음 작품이 나왔던 건데요. 네. 유명한 이제 불란서 출신인 생텍쥐베리가 썼죠. 네. 그리고서 그 이후에 18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돼서 나온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이나 뭐 다른 형태의 그 베스트셀러 못지않게 네.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많이 읽힌 그런 책이죠. 어른을 위한 동화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을 정도로 네.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또는 나이가 많아지는 성숙된 과정에서도 한 번쯤은 다시 읽어보면서 네.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소중하게 지키고 유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또 이 사례별로 이렇게 담겨있는 책이라서 제가 이 책인데요. 이게 이제 어린 왕자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옛날 책이라서 좀 낡았습니다만, 정말 옛날 책이네요. 이 네. 책을 제가 1974년도에 네. 제가 이제 74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이걸 사서 그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74년 8월 22일 오후 3시 25분에 읽기 시작해서 74년 8월 22일 같은 날이죠. 5시 15분까지 대략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읽었네요. 네. 이제 책을 읽으면은 연필로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읽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워낙 짧기도 하고 네. 이게 한번 잡으면 놓기가 어려운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뭐 여러 가지 바오밤 나무 이야기, 또 어린 왕자가 만난 여우 이야기, 네. 또 어린 왕자가 사랑한 빨간 장미 이야기. 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 왕자가 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삶 속에서 꼭 잊어서는 안 될 네. 이런 가치들을 어린 왕자와 같이 만나는 기분으로 제가 아마 대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어린 왕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보세요. 이제 이거 영문 이게 이제 영한 이렇게 대학편이에요. 이쪽은 이제 우리 번역된 거고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느끼고 싶어서 이 책을 샀어요. 네, 원래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한글로 된 것만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된 걸로 샀고요.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가면 전 이제 해외를 가면 꼭 서점을 둘러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뭔가, 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또는 뭐 찾는 책이 어떤 건가 이걸 보면 그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는데 놀랍게도 정말 제가 평생 갖고 싶었던 책이 하나 만났어요. 어떤 어린 왕자죠. 그 책이 예, 어린 왕자인가요? 어린 왕자를 네. 서점에서 만나가지고 샀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이제 소왕자. 소왕자. 네, 소왕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상당히 오래된 그 문화와 네. 또 많은 문명 그리고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책도 많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어린 왕자가 서점에 꽂혀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거죠. 중국어로 이렇게 물론 번역이 된 중국어 책입니다. 이게. 네. 네, 중국어 책이죠. 물론 사파도 여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중국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도 안 물어보고 제가 그냥 샀어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만 이걸 사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설레었겠어요. 이걸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책을 중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이제 또 하나 구하고 싶은데 언젠가 불란서를 가면 불어로 된 어린 왕자를 사고 싶어요. 사서 뭐 제가 불어를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사전 두적 가면라도 한번 맛을 좀 음미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어린 왕자를 그 정도로 제가 좋아했는데 이 어린 왕자 내용 중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우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하고 이제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하죠. 네. 약속을 하죠. 네가 3시쯤에 온다고 약속을 해놓으면 나는 너를 1시부터 기다리고 있을 거야. 2시가 돼도 또 네 생각하면서 기다릴 것이고 또 3시가 다 되는 시간쯤에 문 밖을 내다보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보고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자꾸 만나고 친해지면 우리는 서로 길들여지게 될 것이야. 네. 그래서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또 네 마음속에는 내가 또 들어오고 서로 간에 그런 입장이 되면 하나가 못 만나게 되면 이제 허전하고 섭섭해질 거야. 그만큼 네. 길들여진 것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제가 사회에 나와서인가요? 뭐 하여튼 제가 활용해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약 없이 어떤 음식점을 갑니다. 문 앞에서라도 전 반드시 전화를 해서 그 앞에 집에 있는 뭐 주방장이나 주인에게 제가 5분 후에 10분 후에 거기에 도착한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5분 동안 저를 기다리죠. 그렇죠. 그만큼 생각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인간 관계에서 소통 아닌가. 정말 뭐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을 읽으셨는데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인가요? 그러면 저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그 유명한 리차드 버크가 쓴 갈매기의 네. 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실은 뭐 어린 왕자 못지않게 정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또는 우리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책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도전을 하자고 하지만 그 도전을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높이 나르기 위해서 나는 갈매기이지만 생각하는 갈매기, 도전하는 갈매기, 극복하는 갈매기 되기 위해서 그 숱한 어려움을 뚫고 높이 나르고 더 높이 나르기 위해서 무수한 도전을 하는 그런 이제 갈매기 이야기예요. 그 갈매기의 꿈은 무엇일까? 가장 높이 나르는 자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 문명사회, 인류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가장 높이 나르는 자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가장 높이 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멀리 봐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지켜가는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심어준 것인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청소년기, 네. 뭐 최소한 20대까지 청년들에게는 이 책을 한 번쯤 다 읽어봤더라도 네. 요즘 같은 때 가을에 코끝을 차갑게 만드는 시절에 한 번쯤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삶 가운데 힘든 분들에게도 조금 위로가 되고 다시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책이 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하여튼 이 책을 제가 뭐 어린 왕자하고 이거 두 개를 권해놓고 나니까 너무 이제 외국인들 거잖아요. 우리나라 네. 사람이 쓴 책 하나만 더 네, 권해드릴게요. 어떤 책이죠? 우리가 이제 황순원이라는 작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어를 그만큼 정말 아름답고 투명한 언어로 만들어 놓은 분이 드물어요.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영어를 문화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처럼 네. 황순원이라는 작가가 쓴 글을 보면 우리 국어를, 우리 한글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가 쓴 소설 중에서 잘 아는 교과서에 나온 건 소나기죠. 네. 그런데 저는 오늘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이거를 권하고 싶어요. 조금은 생소한 이제 그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는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황수원이라는 작가가 네. 정말 순수문학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맑고 투명한 그런 작품 세계에 있지만 이것은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그 6.25 이후에 그 혼동기에 있었던 젊은 남녀의 갈등 그리고 지식인들의 고뇌 그리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고뇌하던 그런 이들의 얘기가 쭉 담겨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걸 권하고 싶은 중편 소설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예, 뭐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꼭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이제 철학을 대표하는
분이 우리나라 한국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 꼽아라 그러면 이제 박종홍 씨예요. 서울대학교 철학 교수 하시던 분인데 네. 그분 못지않게 이분 연세대학 교수 하시던 철학자신데 지금 생존해 계세요.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 책이 저는 굉장히 저에게도 공감이 많이 갔죠. 영원과 사랑의 대화. 우리 인간의 삶이 유한하죠.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다 간다고 하죠. 그런데 100년도 못 되는 삶을 1000년, 만년 혹은 수만 년의 인류 역사의 가치로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다. 뭐 이런 하나의 철학적 관점을 여기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꼭 한번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네, 저는 아직 못 읽어본 책이어서. 예, 이거는 네. 좀 약간 이것도 에세이입니다. 아주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굉장히 네. 쉽고 평이한데 이거는 옛날 책이라서.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워낙 김영석 선생님을 좋아한다라고 했더니 김영석 선생님이 제천에 오셔서 2013년 4월 2일 날 저에게 여기다 사인을 해주고 왔어요. 이 책을. 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선생님 좀 만나자고 네네.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서재에 오셔가지고 네,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이제 스마트폰에다 찍어가지고 보여드렸거든요. 네. 아유, 그래도 잠깐 오셔가지고 여기서 제천 방문하고서 이 책에다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감동하셔. 나도 이 책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이게 40년 된 책입니다. 네. 예. 이렇게 북카페를 통해서도 시장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저도 이 책을 대하는 그런 좀 자세가 예. 조금이나마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네.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다면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어린 왕자를 또 소개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많은 분들이 어린 왕자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보게 네. 됩니다. 네. 한번 이제 어린 왕자를 소재로 해서 우리 제천 지역 혹은 충청북도에 있는 많은 우리 도민 시민들이 네. 좀 맑은 삶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람을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되새겨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가을은 정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독서의 계절에 네. 어린 왕자 혹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 갈매기의 꿈 혹은 뭐 조금 시간이 되시면 이 나무들을 비탈해 서다 혹은 김영석 철학자와 함께 네. 이 가을을 사색의 계절로 한번 같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이라는 창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북카페. 이번 시간에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 이근규 제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이근규 시장의 인생에 있어서 책 한 권은 바로 어린 왕자였는데요. 지금 다시 어린 왕자를 읽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만남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